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면 한국이 아닌 요즘 한창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주재원 파견이나 외국계 기업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해외 영업 직군으로 남동공단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2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였고, 몇 번의 이직을 통해 현재는 베트남에 있는 일본 중견기업에서 사내 유일한 7년차 한국인 직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받고 있는 연봉 공개는 물론 베트남에 있는 일본 회사 생활, 주재원의 장단점과 필요 자격 요건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베트남 진출과 생활에 감을 잡으시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한국에서 직장인들의 삶은 꼬박 30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보통 30의 사회에 나오면 그 후 일반적으로 20년을 직장에서 쓰임을 받고, 만약 50 이후의 나이에도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는 보너스와 같이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나이 50이 회사 생활 맥스라고 여기고,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사회나 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는 각자 도생이므로 회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발가 벗겨졌을 때 성공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생활하면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신조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할 거면 남들과 다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재 봉급 생활 이후를 외국에서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베트남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베트남에서 현지인들과 동일하게 매월 받는 월급 명세서인데요. 베트남은 특이하게 많은 기업이 요즘 보기 어려운 국제 우편물처럼 생긴 봉투에 월급 명세서를 넣어 직원들에게 매월 말 전달합니다. 처음에 저도 신기해서 몇 번 열어보았으나 매달 적힌 내용이 거기서 거기라 나중 되면 통장에 찍힌 금액만 들어오는지 확인하는데요. 현재 7년차 월급은 세후 3,500불, 한국돈 450만원 정도이며 별도로 연에 상여금이 2번 정도 있어 연으로 나눈다면 월 세후 4,000불, 한국돈 53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월 700불, 한국돈 90만원 정도의 별도로 주거 지원을 따로 받는데요. 그 외 혜택이라면 연 12일에 연차를 쓸 수 있고, 회사에 따라 회사 돈으로 보통 1년에 많게는 2~3번 한국에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다닌 일본 회사는 2년에 한 번 7일간의 귀국 휴가와 관련 왕복 항공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베트남은 한국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로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출근해야 하는 회사가 무척 많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일본 회사가 근로자에게 큰 복지라고 내세우는 것이 매주 토요일 근무가 아니라 격주로 근무를 한다고 내세울 정도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연간 법정 공휴일도 명절 포함 11일 정도라 한국 15일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근무 시간은 한국보다 무조건 많고, 일과 후 자신만의 시간은 적기 때문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이 베트남에서 근무하신다면 적응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요일 역시 평일과 같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남들 다 노는 토요일에 7시까지 일하고 집에 도착할 때면 회사에게 왠지 주말을 도둑받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일요일 하루 온종일 쉰다고 해도 월요일까지 그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계약서에서 하는 말이고, 실상은 아침 6시 반쯤 회사차가 사는 아파트로 픽업하여 회사에서 온종일 온몸의 기가 빨릴 대로 다 빨린 몸을 저녁 8시쯤에 내려다 주는 것이 현재 저의 회사 생활의 일상입니다. 그리고선 허기진 몸을 달래기 위해 저녁을 대충 만들어 먹고 나머지 에너지를 짜내어 다시 유튜브 일을 하는데요. 유튜브 관련 모든 작업을 혼자 하는 특성상 거의 자는 시간 이외에 주말 포함 모든 자유시간을 갈아 넣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스트하는 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작업하다 정신 차리면 어느새 일주일 다 가고 일요일 저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5시 이후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은 베트남인은 현지 노동법에 따라 철저하게 계산하여 지급되지만 일본인 포함 외국인은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평일 연차는 절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최소 3일 전 명확한 이유를 관리자에게 제시를 해야 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눈치와 잔소리를 감안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그에 따른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는 토요일에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다 쉬는 토요일에 피같이 소중한 연차를 쓸 때면 그 허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잘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일본 회사는 하루에 300ml 미지근한 생수 한 병이 개인에게 지급되는데요. 하루에 2병까지 넉넉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점심시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동료들과 마신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도 커피라면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가리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데요. 회사 위치가 베트남 공단에 위치하여 주변에 한국에서 그 흔한 카페는 물론이고 길거리에 차고 넘치는 편의점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본 회사 특성상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내어오는 따뜻한 가루 녹차를 스페셜하게 마실 수 있는데요. 근무 시간에 물 위에 다른 요수를 마시는 것은 상상만 해도 정말 파라다이스하며 한국에선 당연할지 몰라도 저는 아직 베트남 회사 생활을 하며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내에서는 예전 중고등학교에서 볼 법한 실내화가 5개월마다 한 켤레가 지급되어 이 실내화를 하루 종일 신고 일을 하는데요. 감히 교도소에서 신는 신발이 이런 느낌일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것보다 더 나은 신발을 신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상은 덩치가 작은 베트남인에 맞추어 작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작은 책상에 좌우 앞뒤 비닐 칸막이가 있는지라 180이 넘는 제가 하루 종일 12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그 답답함에 종종 가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예전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본 듯한 전자벨이 전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시간에 맞추어 울리는데요. 하루 중 공식 휴식 시간은 10분씩 2번과 점심시간 30분, 하루 전체 50분의 휴식 시간이 직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실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며 동료들과 담소를 나눌 공간은 전혀 없으며 실제 휴식 시간에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는 직원은 거의 없고 벨이 울리던지 말던지 그냥 일하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흡연자는 흡연을 할 수 있지만 우선 담배 피지 않는 직원은 해당이 안 되며 흡연 공간이 실외에 있어 나오기가 번거롭고 일본인 사장이 주로 이용하여 진짜 간부급 아닌 이상의 실제 흡연실을 사용하는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적인 회사에서 맘 편히 쉴 수 있는 하루 중 유일한 시간은 점심시간 30분 뿐입니다. 점심은 사내에서 베트남 공장 직원들과 함께 공장밥을 먹고 있는데요. 제공되는 음식의 질은 한국의 교도소보다 못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본인 주재원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아무런 불만 없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심시간마다 몇 년 동안 10분 정도 맨밥에 김을 싸먹고 목이 메일 때면 고추장을 조금 발라 목에 넘기는데요. 10분 안에 식사를 마쳐야 그나마 자리에 돌아가 15분 정도 쪽잠을 잘 수 있고 그 에너지로 오후 7시, 8시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점심은 그냥 허기만 살짝 채우고 자리에 돌아가 앉은 채 눈만 조금 감고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15분의 쪽잠이 하루 중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저 역시 사람인지라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달, 2달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생존 초능력이 나오고 몸이 기억하고 있어 기계처럼 하루하루 이겨내는 저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비와 주거지원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공단에 위치해 있는 경우 출퇴근 시 차량 지원을 해주므로 비용과 출퇴근에 따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주거를 지원해주는 경우 본인이 독신이며 라이프 스타일이 검소하고 큰돈 드는 취미가 없다면 저녁과 주말에 쓰는 식비와 기타 본인 용돈이면 큰돈 나갈 데가 없어 안 그래도 물가가 싼 베트남에서는 월 100만원이라면 혼자서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 용돈 100만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돈은 고스란히 저금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좋든 싫든 베트남 회사 생활을 꾸역꾸역 버틴다면 2년이면 4, 5천은 충분히 모을 수 있어 한국에서보다 훨씬 큰 목돈 마련이 가능한 것이 뭐니뭐니 해도 베트남에서 일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남성인 경우 마음만 먹으면 한국보다 훨씬 다양한 이성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여성은 고학력이고 베트남 직업군에서도 어느 정도 상류 계층이 많아 영어가 되는 여성과의 교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과 모험을 좋아한다면 주말마다 베트남 전역을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외국계 회사가 처음 발을 담그기가 어렵지만 그 생활을 2~3년 잘 버티고 극복한다면 후에 경력을 인정받아 이후 조건이 좋은 다른 외국계 기업에 이직하기도 훨씬 쉽고 그 기회가 남들보다 많이 열려있는 것도 크나큰 장점입니다. 베트남에 현재 다니고 있는 일본 회사에 대해 가끔 회사 생활일까 징용 생활일까 의문이 생길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데요. 물론 베트남 내 근무 환경은 회사마다 복불복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 회사 생활은 한국보다 길고 노동 강도도 만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경력직인 경우 포지션 자체가 어려워 내부적으로 마땅히 올릴 인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외부 경력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포지션 자체가 남들이 버티기 어려운 자리가 많아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전에 잘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해야만 알 수 있는 회사 고유의 단점이 많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고생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직하는 회사의 근무 환경,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알아보시고 가급적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 회사에 근무하며 스트레스가 쌓여서 주체하지 못할 때면 가끔씩 영화 봉오동 전투나 미스터 션샤인 등 한국 독립군이 활약한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요. 영화 장면 중 독립군이 일본군을 학살하는 장면을 볼 때면 가슴속에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무척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것도 큰 단점인데요. 베트남 생활 초반에는 한국의 지인들이 베트남에 일한다고 반짝 관심을 가지나 이내 베트남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엄청 멀게 인식하는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도 잘 받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서서히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향수병이 찾아오는데요. 이에 아무리 한국 관련 영상을 보고 한국 음식을 먹어도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울한 무언가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외국 베트남이므로 영어가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베트남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생활적인 제약이 무척 크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아니다 보니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 입금이 끊기는 것은 당연하고 의료보험 역시 각 회사의 현지 보험에 따르고 혹시나 돈이 필요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사대보험 입금 내역이 없어 대출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영어는 특기가 아니며 당연히 잘해야 하며 비즈니스를 영어로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관련 공인 어학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로 해당 기업에 맞추어 베트남어, 일본어나 중국어를 추가로 구사하시면 회사 생활이 무척 편합니다. 베트남에서 차는 어렵더라도 오토바이를 잘 타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종소형 면허나 오토바이를 잘 타실 수 있으면 베트남 생활이 무척 유리합니다. 추가로 향수병과 외국에서 아프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력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직장은 아무래도 일하는 장소이다 보니 100% 만족하는 직장은 어렵겠지만 나는 굳은 정신력과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을 남들보다 짧고 굳게 하길 바라고 목돈 마련을 위해 원양어선이라도 탈 수 있다는 강한 정신력을 소유한 분이라면 2~3년만 독하게 버티면 한국보다 훨씬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베트남 생활이 쉽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간 일하는 경우 자기도 모르게 훨씬 더 넓어진 시각과 세계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 말고도 베트남에서 직장 생활에 대해 팁을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처음 베트남에서 생활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